예,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네, 다음은 영광군수 후보 장현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현입니다. 다음은 곡성군수 후보 박웅두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대표의 모두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뒤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후보님은 잠깐 내려와 주시고 먼저 지금부터 조국 대표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곡성군, 영광군, 곡성군, 명예 군수를 자처하고 싶은 조국입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간담회에 앞서 한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치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했던 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까? 밤낮 없이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여러분들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호남의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잘 전달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장현 후보, 곡성군수 박웅두 후보입니다. 오늘 두 분 공약을 소개할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는 정당, 후보, 공약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1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자금 매우 부족합니다. 민주당에 비하면 영세정당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국민, 유권자만 바라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마음이 붉다, 단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는 물론이고 지방정치를 바꾸겠다는 그 결기 역시 저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영광, 곡성, 영광의 두 분의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장현, 박웅두 후보는 청렴하고 유능하고 사람이 좋은 후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더해 오늘은 공약을 여러분께 발표하는 날입니다. 영광군민, 곡성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할 약속입니다. 그렇게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의 3박자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오늘 영광군수 장현, 곡성군수 박웅두 두 후보의 공약은 두 가지 맥이 상통합니다. 민생 그리고 청렴입니다. 민생 정책 공약으로 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합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청렴으로 무너진 공동체성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군수가 되면 재보궐선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은 호남의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까?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간병비 지원, 왕진버스 운영, 마을 요양원 설립, 그리고 전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국민행복 민생종합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호남 말을 빌어 하자면 이런 쏠찬이 쌈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영광군에 사는 것이 그리고 곡성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두 후보 모두 청렴군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께서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게 가능해? 저게 될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두 후보는 영광, 곡성 주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군수 누구다 라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게 군정을 이끌 것입니다. 두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들으시면 단박에 아실 것입니다. 뭐 하나 빠짐없이 촘촘합니다. 쓸모있는 공약들은 모두 현장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장현, 박웅두 후보 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빈 저희 조국혁신당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을 같이 하며 길어 올린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 그대로 베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 자잘한 공약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하루하루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때마다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서는 공약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세밀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 후보의 공약은 내 삶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쓸모있는 공약들입니다. 영광 곡성의 맑은 공기, 맑은 물과 같은 공약들입니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TV 토론, 현장 토론, 횟수 제한을 두지 말고 열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후보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나선 정당이 후보가 유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경쟁,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것입니다. 후보를 선택할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될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이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횟수 제한하지 말고 시간, 장소, 방법 가리지 말고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그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찍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쟁취해낸 지방자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곡성 영광 발전의 시너지가 생기도록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요구해 주십시오. 너희들 정당이 당당하게 경쟁해라. 공정하게 경쟁해라. 그리고 결과에 승복해라. 영광 그리고 곡성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국민이 주인공인 축제 같은 선거를 치러봅시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겁나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영광 군수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군민 여러분. 군수다운 군수, 청렴 군수, 조국혁신당 영광 군수 후보 장현입니다. 이번 선거는 영광에서 두 번째 치르는 재선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광 군민의 삶과 군정을 외면한 채 인맥정치, 이권정치에만 몰두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역정치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영광스럽지 못한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인물, 정말 군수다운 군수를 선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구태정치를 벗어버리고 군민을 위한 군수, 군수다운 군수, 저 장현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영광 군민을 위한 장현의 333 정책으로 깨끗한 행정과 살맛 나는 영광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군수가 군민 우선 정책으로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드는데 저 장현이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영광 군민이 자랑할 수 있는 청렴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군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맥정치, 청탁정치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군수실의 외벽을 투명 유리로 바꾸겠습니다. 군수실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부패의 압을 끊고 부당한 지시가 없도록 군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군수의 모든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영광군 홈페이지와 군청 내부망에 1시간 단위로 공개하겠습니다. 군수가 군수답게 제대로 일하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영광 군민이 영광스러운 영광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의료, 복지, 민생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65세 영광 군민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영광 군민 3분의 1이 가까운 15,488명이 해당됩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한 조국 혁신당의 마음을 제대로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영광 행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영광만의 특별한 지역 자원 시설세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정책입니다. 당장 2025년 설날부터 1인당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마을 순회 왕진 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고령과 질병에 고생하시는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하나로 왕진 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 주민도 충분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광군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가 되어질 에너지 지식 산업을 구축하고 그 이익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선정 및 반도체 등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영광이야말로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산업, 데이터 산업이 자리 잡기에 전국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입니다. 영광의 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영광의 산업 지도를 천지 개벽시키겠습니다. 이모빌리티에서 최첨단 산업의 메카로 영광을 업그레이드시켜 일자리 넘치는 영광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직접 가화 개발 이익의 군민 이익 공유제로 탄소 중립과 군민 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해상 풍력의 난개발을 막고 부정 부패 없이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군민 여러분, 이제 영광 군수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저 장현이 조국 혁신당과 함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대한민국 최초 간병비 지원을 받는 고장으로 청렴한 행정으로 군정 공백 없는 영광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는 마쳤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전국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영광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바람, 조국 혁신당과 장현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국 혁신당 곡성 군수 후보 박웅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이 캐낸 알토란 조국의 인재 영입 후보 조국혁신당 곡성 군수후보 박웅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예비 선거운동을 통해서 곡성 군민 행복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반영했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곡성, 건물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곡성, 새로운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쟁 없이는 지역도 정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당원 주권을 무시한 민주당의 구태연한 공천 방식, 재선거 발생의 귀책 사유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의지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변화없는 곡성을 보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청렴한 국민의 대변자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존경하는 곡성 국민 여러분, 조국이 캐낸 저 박웅두가 곡성의 알토란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빈집을 개조해 어르신들의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요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해 마을 순환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밑반찬 조리센터를 설치하여 매일 찾아가는 마을회관 반찬 배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착실히 챙겨내겠습니다. 곡성의 미래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 원을 활용하고 매년 100만 원의 곡성행복지원금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비진학 청년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서 국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곡성의 주력산업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와 산림치유를 결합한 치유농산업을 활성화하고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삼배 전통복원, 아열대 과체류 재배단지 조성으로 곡성형 신품목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 생태농업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청렴한 군정, 곡성군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읍면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측근인사 채용 및 특혜성 승진 등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하고 다면평가를 통한 수평적 인사권한을 실시하여 청렴한 곡성군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지만 임기 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공약은 저 박웅두와 조국혁신당이 곡성 국민에게 드리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첫 승리의 쾌거를 곡성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호남의 정치계획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더 좋은 지방자치, 더 빠른 정권교체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조국이 캐낸 박웅두가 곡성의 알토란이 되어 곡성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가질 텐데요. 대표님이 가운데 서시고 그거를 가지고 서시죠. 예, 그거를 공약이니까. 예, 양쪽에 예, 양쪽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운데 쓰 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대표님이 가운데 서시고 양쪽으로 그 보이게 서시고. 예. 이제 기자회견 문답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 일단 안전하게 예. 쓰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한번 제가 이 방법이 모르겠는데 떨어져 있네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쪽 예. KBC 광주방송의 강동훈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KBC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방문해서 호남을 방문해서 이번 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두 번째 회초리를 들어달라, 두 번째 심판을 해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께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아, 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 군데도 당선이 안 됐을 경우하고 만약 둘 중에 한 군데, 둘 중에 두 군데 됐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한 군데, 두 군데란 말은 어느 당이 그 한 군데란 말입니까? 두 군데란 네. 저희 당이겠죠. 예.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두 번째 회초리를 내려야 된다.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죠. 근데 한번 여기 계신 저 언론인 여러분 되새겨 보시면 지난 4월 10일 총선 전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 또는 언론계의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이 창당이 되면 민주당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 진영의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조국혁신당의 창당으로 지난 4월 10일 1차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물론 부족하지만 저는 12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171석을 얻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10월 16일 다시 좀 뭘 조치를 해야 되나 봅니다. 거기서부터 하시는 건가요? 네, 예. 다시 할 필요는 없죠. 예, 예. 이제 두 번째 심판이 10월 16일 날 내려진다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과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같은 점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 강화, 부산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근데 호남에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영광과 곡성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택되면 윤석열 호남에서 영광곡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택되면 윤석열 정권이 심판되는 것이고 혁신당 후보가 뽑히면 윤석열 정권이 심판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든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더 심판을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산과 강화는 다르죠. 부산, 강화는 힘을 합해서 윤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전 여러 번 반복해서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영광곡성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당세가 매우 부족합니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없습니다. 시도의원 없습니다. 지역위원회 없습니다. 당원수 모자랍니다. 제가 와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영광곡성 같은 경우 민주당은 약 300명, 전 현직 의원, 전 현직 시도의원을 포함한 300명의 선대위원회를 꾸리고 지금 뛰고 계십니다. 그 점에서 훨씬 모자라죠. 그런데 왜 저희가 영광곡성에 후보를 내었느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과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 있어서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해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하는 것이 한 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저는 호남의 지역 정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가 일어난 이유가 조국혁신당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군데 재보궐선거의 원인은 조국혁신당이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보궐선거가 왜 자꾸 호남 지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이건 돈 문제건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분들이 중도 사퇴하고 여러 가지 일이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세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밀리지만
도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 정치 혁신해야 됩니다. 지역 발전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쟁취하고 난 뒤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이 거의 90% 이상 지방 정치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무소속이 계셨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역시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은 조국혁신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전 판단이라고 봅니다.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수시를 투명해서 만들겠다라고 우리 장현 후보가 말씀하셨고, 실제 지금 영광의 선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보시면 모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리문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모델 영광 군수시를 마련해 두었는데 밖에서 안이 다 보입니다. 왜 그런 저희 조국혁신당이 또 장현 후보가 그런 군수시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 이전에 지난 몇십 년간 민주당 군수께서는 또 군수시장 후보께서는 왜 그런 방을 못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거 결과 정치권 영향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제가 뭐 천공도 아니고 몇 석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광화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단일화로 결정이 되면 그게 조국혁신당의 유재성 후보건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건 단일화되면 공동 선대위를 위해서 뛸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부산 금정구의 단일 후보가 되면 제가 가서 김경지 후보 지지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8번 중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8번 중에 7번을 당선시켰던 험지입니다. 거기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 유재성 후보가 단일화되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길 것입니다. 단일화 안 되면 부산에서 필패입니다. 그다음 오늘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영광과 곡성과 영광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리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약간 불리한 것도 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론조사, 저는 표본 집단 선정이나 질문 방식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두 군데 다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조를 밀고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게 되면 두 군데 모두 이길 것을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 영향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예. 총론적인 질문을 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이리스 이슈사의 대성특입니다. 앞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음 민선 구기선거 때 호남 지역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실 생각인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 우리 영광 후보님은 민주당 쪽에서는 군수 후보 탈락하니까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탄 배신자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이랬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답하고 두 번째 질문은 당사자인 장현 후보가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6년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고 또 26년 전에 내년도 또 재보궐선거가 있고, 현재 제가 언론 보도로 보게 되면 내년 4월에도 호남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된 곳도 한 서너 군데 있는 것 같더군요. 저희는 현재 확정적으로 낸다 안 된다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년 같은 경우 재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호남 지역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 있다면 저희는 후보를 낼 생각입니다. 내년 경우입니다. 26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적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우 어디에 내고 어디에 안 낼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종합적 판단을 할 것인데, 저희는 호남에 내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범민주 진영에서 가장 취약지구라고 얘기하는 대구 경북 반드시 낼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이
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왜 고향인 부산 가서 안 뛰고 호남에 와서만 그러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경북에서 자리 났으면 경북에 무조건 냈을 것입니다. 경북에 낼 후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정치 아까 개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경북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일당 독점 지역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보수적 지역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저희는 거기에 반드시 도전할 것입니다. 네. 가운데 오셨어. 가운데 네. 네. 기자분들도 녹음 때문에. 네. 제가 경선에서 탈락된 게 아니고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6명의 후보자가 경선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적격 심사에서 6명 모두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어지는 재심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6명이 다 경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헌 당규 10조에 의거해서 분명히 파렴치범은 경선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는데 그 파렴치범에 해당되는 강도, 강간, 살인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잘못된 심사이니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1명이 탈락이 됩니다. 그 탈락된 사람이 아니 나하고 똑같은 범죄 혐의가 또 다른 사람인데 왜 나만 탈락하느냐. 그 이의 제기하고 나는 이런 당에 있지 못하겠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또다시 1명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이 4분의 3의 임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25% 감산한다는 규정 때문에 당신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탈락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들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현역인 의원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똑같은 조건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나만 탈락시냐. 이분이 또 반발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 심사가 잘못돼 있으니 이런 식의 심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경선에서 배제시켜달라고 배제 요청서를 제가 제출합니다. 그러자 당에서는 아무 말이 없이 저를 경선에서 배제시키고 3인으로 경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기자실에서 아마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받고 간담회장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좀 편하게 말씀 나누게. 아까 그러시면 KBC 기자님 아까 질문하셨던 거 2번째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약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약간 과장하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지방선거 아닙니까? 영광곡성의 군수선거인데 이 선거를 마치 대선인 것처럼 또 대선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치인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선은 많이 멀었습니다. 지금은 영광곡성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자격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책이 있는지 또 그 후보에 대해서는 뭐 예컨대 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조국혁신당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언론 보도에서 최근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재명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경쟁해서 뭐 대권 예비 레이스 비슷한 분위기 잡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저는 영광곡성에 맞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측면 외에 호남 정치의 혁신, 호남 정치의 투명화, 효율화 이것을 위해서 어느 후보가 더 도덕성이 있고 더 청렴하고 더 자질 있고 능력 있는가 이 문제로 맞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까 이제 KBC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신당이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력이 10분의 1, 15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 다 진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대선 정권 교체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자리 옮기실까요? 그럼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영광곡성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